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재구속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수괴이고 이것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집행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이제야 좀 사법 질서가 바로 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거나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오전 중에 구속 절차가 진행된 만큼 경황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새벽에 영장 발부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설구치소 내에서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윤 전 대통령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맞게 되면 네.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정신적 건강이 이제 육체적 건강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재판은 진행은 될 거예요. 지난 기일에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졌고 증인 소환이 됐기 때문에 네.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서증 조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재판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을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유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건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이번 법원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지 오늘 아침 신문에 많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이 근데 구속이 돼 있고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까지 진행 중인데 굳이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제 외환죄에 관련된 것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내란죄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내란죄의 연속선상에 있던 절차 관련된 부분들은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 네.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부수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는 다 조사가 됐다. 네. 그러면 굳이 왜 영장이 발부될 만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을까? 그 부분은 외환 혐의와 관련된 거죠. 근데 외환 혐의는 원래 영장 청구할 때는 없었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다소 이제 어떤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본인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외환 혐의를 얘기를 했어요. 네. 외환 혐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수사가 됐다고 봐야 돼요. 또 하나는 김성훈 전 처장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진술이 변화 과정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이미 유무죄나 혐의 유무, 가담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다른 외환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의 추상적인 위험, 네. 이 부분 때문에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